30대 중반의 한의사가 부인과 아이 등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. 아무 죄도 없고 저항할 수조차 없는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 같은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찾아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문예슬, 우한솔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. 두 아이의 아빠인 한의사 A씨가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목동의 한 거리입니다. 잠깐 멈춰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여자분이 이미 신고를 하고 계셔서 신고는 안 했고. 집안에선 A씨의 아내와 5살 아들, 1살 배기 갓난아기 등 가족 3명이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습니다. A씨는 A4 8장짜리 유서도 남겼습니다. 경찰은 한의사였던 A씨가 최근 병원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같은 날 창원지법에서는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30대 후반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. 살해된 자녀들은 4살과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.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지난 2015년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경우는 빚보다 자산이 많았고 할아버지 등 경제 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이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살해했습니다.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모두 같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게 생존한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. 법원은 이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자식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공식 통계가 없지만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따져도 25건이나 됩니다.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. 전문가들에게 우선 어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부터 물었습니다. 자녀의 생명권까지 좌지우지하고 생명까지 앗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실행해 하는, 그리고 그 현상이 좀 사실 줄어들지 않는 이 상황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. 서초구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지금 사건은 굉장히 흡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컨대 극빈층이 아니다. 중산층보다 오히려 더 좀 여유로운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. 가족 살해 뒤 자살.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조차 없습니다. 통계로 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에는 비속살인데 비속살해라는 죄명은 없어요. 몇 퍼센트 정도 발생하는지 사실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.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곤 있지만 잘못된 온정주의 문화 등은 여전합니다. 그 가정 내에서 그런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한 가정이 그냥 선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. 끝. 그냥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. 심각한 문제는 자살을 굉장히 미화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. 남겨둔 내 가족은 내가 모두 끌어안고 간다는 그런 식의 아주 잘못된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식 전환은 뭘까? 피해자 중심주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. 아이들이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영문도 모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숨을 거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살해 후 자살은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인식하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조언합니다. 부모가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 아동학대라고 봐야 되는 인식, 그리고 그것을 지표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대로 인식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대응 방법들은 보다 좀 분명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.